며칠 전에 서울 반포에 있는 덜비치 칼리지라 하는 이 서울 영국학교의 교무처를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같이 갔네요. 자, 이 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2,823만 5천원. 아니, 이게 지금 뭔 학교길래 대학도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 학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보통 뭐 이런 외국인 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국인 학교가 수업료가 이렇게 3천만원 가량 되고 식비를 포함하면 3천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외국으로 빼돌리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영국 런던 동남부의 덜위치라는 명문 사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 서울 분교로 2010년에 개교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시가 토지의 공시지가 1%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년간 유상 임대를 해줬답니다. 엄청난 조건이죠. 땅을 거의 공짜로 받아. 그 지금 재학생이 592명인데 그 중에 25.5%, 4명 중에 1명은 내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 외에도 이런 류의 외국인 학교가 한 서너 개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학교가요, 원래 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좀 살만한 분들이 한국 학교에 애들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 학교에 자기 애들을 보내는 목적으로 아마 이런 게 만들어졌을 건데, 1년 수업료가 3천만 원이 넘는 금수저 학교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기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넣기 위해서 온갖 뺏과 뒷돈을 갖다가 다 쓰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몇 년 전에 이런 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죠, 대대적으로. 그때 이런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들이 47명 학부모한테서 1인당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씩 받고 뒷돈 받고 이 국적을, 그러니까 위조해가지고 여권을 위조하고 시민권을 위조해가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언뜻 조사를 했는데도 부정입학이 53명이 드러났다는데요. 이거 이번에 조사하는 덜위치 칼리지도 그때 16명을 부정입학시켰다 했다는데, 근데 이제 참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금도 안 내고 이런 학교를 애들 넣고 싶다고 이런 데 가면 자기 자식이 귀족이 된 것 같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공부하면 한마디로 흙수저가 된 것 같고, 미국 외국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금수저가 된 것 같은, 참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벌들 자식들, 재벌들 사촌 팔촌까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부를 장악하고 또 권력을 장악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진짜 노블레스 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험벌하게 합니다. 이 아주 천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요, 과감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 전부 이 조사를 하고요. 교육부는 비리가 아주 상습적이면, 부정입학이 상습적이면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요즘 한국이 자랑스러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많지만 정말 부끄러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많습니다. 한국 노인이 짊어진 빚이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겁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한국 노인의 3분의 2가 빈곤층에 가깝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식 교육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이러다 보면 그냥 평생 직장에서 돈 번 돈, 연금 받은 돈 다 날리고 결국은 이 노인들이 빈곤하게 되는데, KDI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KDI가 16개국을 분석했는데 한국이 노인빚이 제일 심하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소득의 1.6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빚을 냈지만은 노후에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없어서 내 집 마련하니 결국 노후까지도 빚으로 남아있다. 이게 지금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 즉 일해서 버는 거, 사업소득, 뭐 장사하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소득, 또 돈을 뭐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소득,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 160.9%, 그러니까 1.6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기에 조사 대상이었던 뭐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한국만 고령층 부채 비율이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에는 고령층의 부채 비율이 젊은 사람들이 더 높고 고령층은 낮았다는 거예요. 왜? 외국의 선진국은 나이 든 분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도 가고 뭐 크루즈 여행도 하고 이러는데 한국만 유독 고령층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은 고령층이 젊었을 때부터 빚을 젊었을 때 많다가 집도 사고 모기지로 사죠. 나이가 들면 빚을 점점 줄여오는데 한국은 이제 나이가 들 때쯤 40대 중후반에 집을 사서 이 노령층이 돼도 그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그 빚을 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는 조금씩 벌어서 갚는데 못 갚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노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지금 노인분들은 오히려 돈이 있는 계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 고도 성장기에서 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축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으로 40대, 50대가 이제 노령층이 되면 굉장히 돈이 없는 빈곤 노인층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또 별로 안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끝에서 더 가까운 거. 남녀의 임금 격차가 세계 116이다. 캄보디아, 네팔보다 더 뒤진다. 지금 어떤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자의 평균 임금보다 한 65에서 70% 사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도가 얼마냐 했을 때 한국이 0.55%, 즉 55% 정도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1이 평등하고 0이 불평등한 건데 한국이 0.5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이 105등, 캄보디아가 15등인데 한국은 116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순위들은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뭐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남녀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낮은 부분에서요. 솔직히 뭐 저는 남자지만은 어떤 부분은 남성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지만은 이제는 뭐 어디 대부분의 분야가 다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 우리나라의 특유의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아직도 한국의 기업이나 직장에 있어서 여성의 육아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성을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여성은 뭐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에 많이 가고 일정한 나이가 출산 연령이 되면 직장을 떠나게 되는 부분이 관행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이 놔두면 비정규직이거나 그 다음에 질 낮은 저생산성 서비스직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쪽에 기여하고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최고의 기업, 뭐 전 세계의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에서도 항상 광고가 보이는 기업, 삼성이 꼴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삼성한테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해외에 갔을 때 삼성 광고나 삼성 간판을 보거나 이러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렇게 우리 순수한 국민들이 많죠. 근데 그 삼성이 지금 구조조정 중이다. 아주 조용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5,000명이 옷을 벗었다. 다른 대기업에 다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업에는 있지만 삼성에는 없는 한 가지가 대규모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공지라는 거죠. 즉 다른 대기업은 한 3년치 월급 받고 그 다음에 학자금 좀 지원해 줄 거니까 나갈 사람 신청해라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 삼성은 사내 게시판이나 이런 사내 인터넷망에 그런 걸 절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조용히 인사부서에서 나갈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삼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 채 삼성의 직원들 숫자를 공지한 걸 보니까 각 회사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부 소문들이 좀 나고 있겠죠. 어느 계열사에서 몇백 명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러해서 아마 공시된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자에서 1000명, 물산에서 600명, SDI에서 700명, 엔지니어링에서 700명 이런 식으로 1년 사이에 5000명 이상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지금 현대차와 삼성 이 두 회사가 투자한 게 대기업 30군데 중에서 남은 28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아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인데, 삼성이 이 정도로 지분을 갖다가 줄이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올해 뽑는 사람들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삼성은 내달 초에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순이익 실적이 굉장히 급감하는 부서들이 많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인력 구조를 갖다가 손을 다 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삼성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경제가 영 안 좋아지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지갑 닫는 삼성, 연차 특근 수당 이제 낸 말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그룹이 전사적으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임직원들이 시름에 빠졌다. 과거에 뭐 호텔 가면 인류에 자고 이랬는데 출장 가면 해외에. 요즘 어디 뭐 우범과 비슷한 슬럼 호텔에 잔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럽니다. 옛날에 좀 잘 나갈 땐 직원들 전원이 골프 쳐라부터 시작해서 책 사면 책값 주고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지 서서히 좀 하시지. 그래서 각종 수당도 줄이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있답니다. 그래서 삼성은 최근에 전 계열사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연월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 그냥 휴가로 대체되는 거고 안 쓰면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 쓰라는 거죠. 돈 받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니 놀지 돈으로 받아가는 건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덜 쓴 사람들은 빨리 쓰라고, 5일밖에 안 쓴 사람은 지금 다 통보하고 있대. 그리고 이제 삼성은 야근이나 주말 특근도 되도록 자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말 특근이 필수인 회사들이 많았죠. 보통 이 삼성에 다니던 분 보면 임원들은 거의 주말에도 다 나가고 그냥 새벽부터 나가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제 주말에 일하거나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이나 주말 특근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근이나 특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방산, 화학 이런 분야를 하나그룹하고 롯데그룹에 넘기고요. 주력 분야에 이제 집중하겠다 하는데 재계 안팎에서는 이런 삼성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재계 관계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자, 삼성에서 지금 이렇게 연월차 쓰라, 뭐 특근 야근하지 마라 해갖고 돈 아끼고 뭐 출장비 아끼고 그 다음 직원을 조용히 옷 뺏기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도 어려워지는 순간이 금방 온다. 전 삼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어려울 정도면 대한민국의 제조업들 대부분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근데 삼성이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댄다고 하면 솔직히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이런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저 회사 굉장히 문제가 생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자라납니다. 근데 삼성이 이런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 제 또 까는 놈들은 그럽니다. 삼성 곧 망한다고 한경수가 이야기했다고 밖에 나가서도 갑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면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잘 나간다고 그게 몇 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잘 나가면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전 세계 기업 순위는요, 순식간에 따라잡히고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소니가요, 한 15년 전에만 해도 삼성이 소니한테 택도 없었죠. 근데 지금 소니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삼성이 몇 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매장도 안 보입니다. 근데 소니는 또 요즘 또 살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 나간 사람이 절대로 잘 나갈 수 없는데 특정한 부분에 너무 기대어서요, 거기를 갖다가 마치 모든 모델 케이스처럼 하고 거기가 모든 어떤 기준을 짜고 이런데 우리가 매몰되어 가면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의 관료들도요, 삼성이나 현대차를 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요, 인정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살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